안녕하세요. 워렌입니다. 지난 주말 잘 보내셨나요? 오늘 2월 20일 방송에서는 스펙주는 아니지만 구독자님의 요청으로 티커 FRSX인 포사일 오토노미스 홀딩스와 티커 IRDM인 이리디움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제가 이번 주 스펙주로 선정하였으며 어쩌면 마지막 코로나 수혜주로 기록될 티커 FRX에 대해 방송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로 준비한 소식은 티커 FRSX인 포사일 오토노머스 홀딩스입니다. 지난 19일 금요일에 9불 3센트로 마감을 했는데요. FRSX에 대해 설명을 드리기 전에 보통 자율주행이라는 단어를 들으시면 어떤 회사가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저는 테슬라라는 회사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요. 그 이후로는 현재 테슬라가 아직 완벽한 자율주행 기술을 가지고 있진 않지만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향후 자율주행이 상용화될 거라는 기대감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제가 FRSX에 대해 알아보면서 느낀 것을 공유하자면 어쩌면 저희가 자율주행 세계에 대해 잘 모르고 있었거나 혹은 FRSX라는 회사가 가진 기술이 곧 테슬라라든지 타 전기차 업체를 통해 볼 수도 있겠다는 상상을 오늘 방송 준비하면서 해보았는데요. FRSX 회사에 대해 간략하게 우선 이야기 드리면 이스라엘에 본사를 두고 있는 회사로서 타 경쟁 업체인 루미나나 벨로다인이 쓰는 라이더 방식이 아닌 3D 카메라를 이용해 자율주행을 하는 기술을 전문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준비한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눈이 많이 오고 흐린 날이나 혹은 멀리 있는 사물이나 사람 등 생명체를 틀리지 않고 한 번에 감지할 수 있다고 회사 홈페이지에 홍보하고 있는데요. 이 회사는 이뿐만 아니라 코비드-19으로 인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체 기술인 3D 카메라와 열 감지선을 합한 열 화상 카메라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사실 이 회사가 자율주행 3D 카메라 관련 매출이 저조하자 이를 극복하고자 회사에서 아이디어를 낸 게 바로 기존의 회사가 보유한 3D 카메라 기술과 열 감지선을 합한 열 화상 카메라를 만들어 이스라엘 자국 병원들과 계약하여 불황을 극복해 나가고 있었으며 또한 아랍에미리트와 일부 국가에 데모를 공급해 테스트를 하였다고 하는데요. 반응이 꽤 괜찮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국가에서 관심이 많고 계약으로 이루어질지 알았지만 예상외로 계약이 많지 않았다고 합니다. 분명 기술력은 있어 보이고 또 자율주행에서 필요한 회사인 테슬라와 애플카와도 루머도 있었지만 계약까지는 이루어지지 못하였는데요. 간략하게 원인에 대해 설명드리면 첫째, 현재 테슬라를 제외한 자율주행을 하려는 거의 대부분 자동차 회사에서 3D 카메라에 대한 안정성에 대해 의문을 갖고 있으며 두 번째, 그러므로 인해 대부분의 자동차 회사들은 이미 라이더 방식을 제작 판매하는 루미나와 벨로다인 등과 파트너 관계를 맺고 있으며 세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트럼프 전 행정부도 그렇고 바이든 현 행정부도 그렇고 모든 미국 회사들 뿐만 아니라 미국에 공장이 있는 해외 자동차 회사들에게도 메이드 인 USA, 즉 미국산 제품 사용을 권하고 또 압박하고 있기에 제가 분석한 결과 FRSX라는 회사가 앞으로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테슬라의 CEO인 일론 머스크 회장이 주장하는 라이더 기술 없이 카메라만으로 자율주행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예전에 소문으로 테슬라에서 곧 출시 예정인 사이버 트럭의 FRSX에서 만든 카메라를 장착할 수 있다는 소문이 한동안 있었기에 일론 머스크 본인의 회사인 테슬라에서 FRSX의 3D 카메라를 먼저 쓰고 나서 안정성 관련하여 어느 정도 검증이 된다면 추후 많은 업체들이 테슬라를 따라 라이더 대신 카메라로 자율주행 기술에 도입을 시키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두 번째로 준비한 소식은 티커 IRDM인 이리디움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지난 19일 금요일 회사의 주가는 47불 37센트에 마감을 했는데요. 회사 경영진들이 지난 금요일 자사 주식을 대량 매도했다는 소식이 나간 이후 장중 한때 48불 이상 가던 주가가 이 소식 이후 매도 물량이 쏟아져 46불 90센트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리디움 CEO인 매튜 대시 대표가 지난 2016년 9월 12일에 자사주를 7불대 매도한 이후 4년 5개월 만에 다시 지난 금요일에 매도를 했으며 또 지난달에는 5명의 임원들이 주식을 매도하였다고 보고했는데요. 사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인 SEC가 매년 기업 내부자나 경영자들의 주식 매도 관련 조사가 매년에 걸쳐 이루어지고 또 조사하고 발표하고는 있지만 SEC 규정상 이를 규제하거나 처벌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증권거래위원회는 회사 경영진들의 주식 매도를 시장 조작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도 현재 나온 상태이기에 앞으로 회사 경영진들의 잦은 매도가 있다면 투자자님께서도 조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제 본론으로 넘어가서 이리디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혹시 이리디움이 무엇을 하는 회사인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저는 솔직히 이 회사에 대해 공부하기 전까지 아무것도 몰랐었고, 또 주변의 많은 미국인 엔지니어 친구들에게 조언을 얻고자 이리디움이 무슨 회사인지 물어보았지만 뜻밖에도 모두 모른다고 답하여서 솔직히 이리디움에 대해 아무것도 몰라 물어보기가 창피하고 있었는데 다행히도 다들 모른다고 하기에 속으로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이리디움에 대해 공부한 것을 간략하게 공유하자면 테슬라 CEO인 일론 머스크 회장이 하고 싶은 스페이스 X를 현재 이리디움이 일부 대신 먼저 하고 있다는 느낌을 저는 받았습니다. 그 이유로는 2021년 1월에 스페이스X의 파트너로서 스페이스X를 통해 이리디움의 인공위성을 발사했는데요. 기존의 육지, 해상 및 항공에 도달하는 이리디움의 인공위성 기술과 함께 앞으로 해양, 항공, 군사 등 그 범위가 넓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언제 어디서든 통신이 가능한 네트워크를 구축할 예정이기에 앞으로 이리디움은 성장 가능성이 높은 회사로 보여집니다. 현재 우주항공 산업은 전 세계가 주목하는 사업인 동시에 테슬라의 CEO인 일론 머스크 대표와 유통기업인 아마존 회장직에서 곧 퇴진 후 블루 오리진이라는 항공우주 사업의 경영에 몰두할 거라 소문이 들고 있는 제프 베조스 회장과의 대결도 지켜볼 필요가 있으며 현재 많은 회사들이 우주항공 산업에 앞으로 진출하려고 하고 있기에 어느 회사가 먼저 우주항공 산업을 주도해 나갈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마지막으로 준비한 소식은 티커 FRX인 스펙주를 준비했습니다. 혹시 틱톡이라는 SNS 사용해 보시거나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FRX 페이퍼 컴퍼니 대표는 틱톡 전 CEO인 케빈 메이어 대표인데요. 지난 2월 10일에 비치바리 컴퍼니 측에서 언론에 배포한 자료에 의하면 비치바리 컴퍼니는 스펙주인 FRX와 피트니스 회사인 마이엑스 피트니스와 3자 합병을 할 예정이라고 보도자료가 배포됐는데요. 지난 한 해 동안 코로나 수혜주로 가장 인기가 있었으며 바이든 대통령도 실내에서 이용하여 지난해 미국에서 인기 있었던 실내 자전거 공급업체인 펠로톤과의 경쟁이 예상이 되는데요. 펠로톤 주가는 지난해 2월 12일 27불 83센트로 시작해 지난 19일 금요일 139불 45센트로 마감을 했는데요. 1년 만에 무려 5배가 올랐습니다. 그만큼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실내 체육시설이 폐쇄되었거나 부도를 맞아서 운동하는 것을 좋아하는 미국 사람들은 집에 펠로톤 자전거를 구입해 운동한 사람들이 많았을 걸로 추정되는데요. 그러므로 펠로톤 실내 자전거 판매량이 늘었기에 주가에 반영이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편 현재 스펙주인 FRX와 3자 합병 예정인 비치바리 컴퍼니와 마이엑스 피트니스 결합으로 선전이 앞으로 기대가 되는 이유로는 비치바리 컴퍼니는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를 통해 집에서 쉽게 따라하고 배우면서 운동을 하는 플랫폼이며 현재 200만 명이 넘는 유료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으며 마이엑스 피트니스는
펠로톤 같은 그 실내 자전거 공급 업체이기에 기존 비치바리 컴퍼니가 제공하는 라이브 스트리밍 서비스와 실내 자전거 판매를 마이엑스 피트니스와 상품을 개발하여 같이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200만 명의 기존 회원들의 자전거 구입을 예상 및 기대할 수 있으며, 이번 3자 합병으로 인해 비치바디 컴퍼니와 마이엑스 피트니스 측에서는 아시아나 유럽 시장에서도 진출할 계획을 가지고 있기에 앞으로 수요가 더 늘어나며 많은 수익 창출이 예상이 됩니다. 한편 제가 조사한 자료를 한번 보면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우선 비치바디의 페이스북 구독자 수는 195만 명, 펠로톤의 구독자 수는 78만 명이며 비치바디의 유튜브 구독자 수는 31만 명, 펠로톤의 구독자 수는 5만 8천 명 등 비치바디의 구독자 수가 월등히 많은 것을 보아 앞으로 피트니스 시장만 공략을 잘 한다면 피트니스의 공룡 기업으로 성장이 예상되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치바디와 마이엑스 피트니스와 연계된 상품이 나온다면 피트니스 시장에 변화가 예상되며 앞으로 비치바디로 티커가 바뀔 예정이기에 이 회사의 주가의 행보가 앞으로 더 주목 그리고 기대가 됩니다. 여기서 방송 마치기 전에 최근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유튜버의 본사 앞에서 찍은 영상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여기 본사 앞에 경비원이 한 명이 항상 있는데요. 제가 갔었을 때는 자리를 잠시 비웠는지 아무도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분명 여기는 유튜브 본사가 맞는데요. 아무도 지키는 사람이 보이지 않기에 공매도 전문 업체들이 표적이 되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한 주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 방송은 개인적인 의견과 엔터테인먼트 목적으로 제작되었으며 재정적인 조언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